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혈관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아무런 통증 없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고요? 무증성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다가오는 쓰나미처럼 아무런 경고 없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눈을 통해서입니다. 시야가 자꾸 좁아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는 25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만났고 그들의 마지막 후회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증상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바로 눈에서 느낀 이상한 신호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눈 증상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시야가 좁아진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 눈앞에 검은 점이 떠다닌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나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어도 무시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그런가 보지. 안경을 바꿔야 하나?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넘어갑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무섭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의 78%가 발병 전 한 달 사이에 시야 이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병원을 찾은 사람은 12%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상을 몰라서입니다. 설령 증상을 느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거나 가족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눈은 뇌의 창문이라고 불립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은 뇌로 가는 혈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눈으로 가는 혈류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정전이 됐을 때 가장 먼 방부터 어두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눈의 망막 혈관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육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눈은 뇌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신호는 생명을 지키는 지식입니다. 이 신호를 아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 신호를 미리 알았더라면 쓰러지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생명을 지키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댓글로 어떤 신호가 가장 걱정되시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케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한 분은 눈에서 오는 작은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고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신 경우입니다. 다른 한 분은 그 경고를 무심히 지나쳤다가 지금도 평생 후유증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 환자는 52세 박경민 님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시고 식습관도 잘 챙기셨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운전 중에 오른쪽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심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보는데 오른쪽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을 비비고 깜빡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반만 보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료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바로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이 170에 110이었고 좌측 뇌혈관이 65%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뻔했다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혈압약 복용과 혈관 확장 시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조깅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동료분이 눈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58세 김영수님은 달랐습니다. 이분은 2주 전부터 왼쪽 눈이 자꾸 침침하다고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걱정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눈이 침침하신 거겠지. 안경을 바꾸시면 되지 않겠냐며 안과에 가보시라고만 했습니다. 안과에서는 노안이 진행됐다며 돋보기 안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경을 써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아침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시던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오셨지만 이미 우측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지금도 휠체어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말씀도 어눌해지셨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제가 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후회는 정말 깊었습니다. 그때 큰 병원에만 모셨더라면, 눈 증상을 그냥 넘기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뇌 손상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분의 아들은 지금도 자책하며 아버지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단 며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박경민님은 눈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김영수님은 같은 증상을 노화 탓으로 돌린 탓에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차이는 결코 운이 아닙니다. 지식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영상을 통해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눈 증상에 주목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신호 하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몸이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를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상태를 떠올리며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신호는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생존 메시지입니다. 하나하나 정확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야가 갑자기 좁아지거나 흐려지는 증상.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한쪽 시야가 어두워지거나 TV를 보는데 화면 일부가 안 보인다면 이건 단순한 눈의 피로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면서 눈으로 가는 혈액 공급도 함께 줄어든 증거입니다. 서울대병원 안과 연구팀이 뇌졸중 환자 12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발병 전 한 달 이내에 일시적 시야 상실을 경험한 환자가 78%에 달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일시적 시야 상실을 경험한 후 6개월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16배 높다고 합니다. 48세 이정민님은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시던 분입니다. 어느 날부터 오른쪽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가 싶어 더 밝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안과를 찾으셨고 안과 의사가 이상을 느껴 신경과로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좌측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혈압도 180에 120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즉각적인 치료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한쪽 눈씩 번갈아 가리고 멀리 있는 사물을 보세요. 시야의 어두운 부분이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쪽 눈의 시야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메모해 두시고 이틀 연속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단순한 근시나 난시로 시야가 흐린 것과 뇌혈관 문제는 다릅니다. 안경을 쓰고도 시야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경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 이내에 한쪽 시야가 갑자기 안 보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눈앞에 검은 점이나 실오라기가 떠다니는 증상. 눈을 감았다 떴는데 검은 점이 떠다니거나 거미줄 같은 게 보인다면 이를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노화로 인한 단순 비문증도 있지만 갑자기 개수가 늘어나거나 번쩍이는 빛이 함께 보인다면 망막혈관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망막혈관을 손상시키고 미세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안과센터 연구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비문증을 호소한 환자의 42%에서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발견됐습니다. 60세 최순희님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검은 점들이 여러 개 떠다니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인 줄 알고 눈을 비볐지만 사라지지 않았죠. 안과를 찾았고 망막 검사 결과 미세출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혈압을 재니 190에 130이었습니다. 고혈압이 망막혈관을 손상시킨 겁니다. 즉시 혈압약 처방을 받고 지금은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번씩 밝은 벽이나 하늘을 보며 검은 점이 떠다니는지 확인하세요. 갑자기 개수가 늘어나거나 번쩍이는 빛이 보인다면 48시간 이내에 안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단순 노화로 인한 비문증은 개수가 일정하고 천천히 증가하지만 혈관 문제로 인한 비문증은 갑자기 많아지고 빛 번쩍임이 동반됩니다. 지금 눈앞에 검은 점이 떠다니고 있나요? 최근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세 번째, 눈꺼풀이 자꾸 떨리는 증상. 눈꺼풀 떨림은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쪽 눈꺼풀만 떨린다면 뇌신경 자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뇌혈관이 팽창하면 주변 신경을 압박해 안면 경련이나 눈꺼풀 떨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편측 안면 경련 환자 중 35%에서 뇌혈관 이상이 동반됐습니다. 55세 강태영님은 한 달 동안 왼쪽 눈꺼풀이 하루 종일 떨렸습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어도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았죠. 신경과를 찾아 MRI 검사를 받았더니 뇌혈관이 안면신경을 압박하고 있었고 혈압도 높게 측정됐습니다. 혈압 조절 후 증상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거울을 보며 양쪽 눈꺼풀이 대칭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세요. 한쪽만 지속적으로 떨린다면 일주일 이상 지켜보고 증상이 계속되면 신경과 진료를 받으십시오. 카페인 과다나 피로로 인한 떨림은 양쪽 눈이 번갈아 떨리고 휴식 후 호전되지만 신경 압박으로 인한 떨림은 특정 한쪽만 지속적으로 떨립니다. 요즘 한쪽 눈꺼풀이 자주 떨리시나요? 네 번째, 눈 충혈이 자주 반복되는 증상.
피곤하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눈이 충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었는데도 눈이 자주 빨갛게 충혈된다면 안압 상승이나 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눈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 혈관이 확장되고 충혈을 유발합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 안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충혈 환자의 28%에서 고혈압이 발견됐습니다. 63세 박영호님은 몇 달 동안 아침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습니다. 안약을 넣어도 일시적으로만 나아질 뿐 다음 날이면 다시 충혈됐죠. 안과에서 안압 검사를 했더니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혈압도 함께 측정했더니 175에 115였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눈 충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로 눈의 흰자위 상태를 확인하세요. 지속적으로 빨갛다면 안과에서 안압과 함께 혈압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피로 충혈은 휴식 후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지만 혈압으로 인한 충혈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자주 충혈되어 있나요? 5번째, 목 뒤가 뻣뻣하고 당기는 증상. 목 뒤와 어깨가 뻣뻣하고 무겁다면 단순한 근육통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목덜미 뻣뻣함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목 주변 근육이 긴장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두통과 함께 목 통증이 생깁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목덜미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 45%가 고혈압으로 진단받았습니다. 59세 윤미숙님은 한 달 동안 목 뒤가 당기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마사지를 받아도 잠깐뿐이었죠.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목뼈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혈압을 재보니 165에 105였고 혈압약을 처방받은 후 목 통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뻣뻣하거나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혈압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육통은 특정 자세에서 더 아프지만 고혈압으로 인한 목 통증은 자세와 관계없이 지속적입니다. 요즘 목 뒤가 자주 뻣뻣하신가요? 6번째,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는 증상. 주변이 조용한데도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이를 이명이라고 합니다. 이명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고혈압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귓속 혈관을 흐르는 혈류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이명 환자의 32%에서 고혈압이 발견됐습니다. 67세 김동수님은 몇 달째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죠. 의사가 혈압을 재보니 180에 120으로 매우 높았고 혈압약 복용 후 이명 증상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5분간 귀를 막고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세요. 계속 윙윙거린다면 이비인후과와 함께 순환기내과 진료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 난청과 달리 고혈압 이명은 맥박과 함께 박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리시나요? 7번째, 갑작스러운 코피. 어른이 되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코피가 자주 난다면 혈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코 안쪽 혈관은 매우 얇고 약해서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코피가 난다면 야간 고혈압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인 코피를 경험한 성인의 38%에서 고혈압이 확인됐습니다. 71세 최영철님은 한 달에 3-4번씩 코피가 났습니다. 특히 아침에 세수하다가 갑자기 코피가 쏟아지곤 했죠. 이비인후과를 찾았지만
코 안쪽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90에 125였고 즉시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코피가 났을 때 휴지로 막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세요.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혈압을 측정하고 이비인후과와 순환기내과를 모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코피는 대부분 건조함 때문이지만 성인의 반복적인 코피는 혈압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한 달간 코피가 몇 번 났나요? 여기까지 무증성 고혈압이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혈관을 지키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분들이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고도 모르고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실천 전략을 통해 여러분은 무증성 고혈압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압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혈압은 병원에서만 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혈압은 살아 숨쉬는 생체 신호처럼 시시각각 변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30분 동안의 혈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구입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본 후 저녁 잠들기 전에 꼭 재보라고 말이죠. 측정할 때는 5분 정도 앉아서 안정을 취한 후에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 재야 정확합니다. 일주일간의 기록을 작은 수첩에 적어두시면 진료 때 저처럼 의사가 여러분의 혈압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면 이제 괜찮겠구나 생각하고 약을 임의로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조절하는 동안 동시에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혈압이 역으로 더 크게 반등할 수 있어서 오히려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는 환자들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40%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고혈압 환자의 65%가 아침 혈압을 전혀 측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습관 개선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소금은 혈압의 주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루에 소금 5g 이상만 먹어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g이 넘는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에 해당합니다. 제 환자 중에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계셨는데 김치를 하루 3끼 모두 드시고 국물을 꼭 끝까지 다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혈압이 160까지 올라갔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그대로 지내셨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김치를 드실 때는 조금만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외식을 하실 때는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데 찌개나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을 남기셔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금치, 바나나, 고구마처럼 칼륨이 많은 식품들은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Hg나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립심폐혈액연구소에서는 식이요법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35%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꼭 땀을 뻘뻘 흘려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닙니다. 중강도 운동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이 모두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아침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후나 저녁에 운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진료 보면서 만난 60대 여자분이 계십니다.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셨는데 딸님의 권유로 천천히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힘들어 하셨는데 점차 시간을 늘려서 3개월 후에는 30분을 거뜬히 걸으셨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150에서 125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혈관 탄력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럽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고혈압 환자들은 뇌졸중 위험이 27%나 감소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도 30분 걷기를 주 5회 이상 실천한 환자들에서 혈관 탄력성이 15%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혈압을 결정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명상이나 요가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그 대신 가벼운 독서나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세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꾸준히 한 고혈압 환자의 68%에서 수축기 혈압이 10mmHg 이상 감소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1.8배나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는데 왜 병원에 가야 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증성 고혈압이라는 이름처럼 증상이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고혈압이나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3개월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검진 결과는 꼭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그 추이를 확인하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기적인 검진만으로도 뇌졸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검진을 꾸준히 받는 사람들은 뇌졸중 발생률이 45%나 낮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한쪽은 잘못 관리했을 때의 참혹한 미래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마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기억력이 떨어지는 인지 기능 저하,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가족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삶입니다. 치료비와 재활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막대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상처입니다. 반대쪽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희망적인 미래입니다. 뇌졸중의 9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면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분만 투자하십시오. 한쪽 눈씩 가려보면서 시야가 좁아지거나 안 보이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혈압을 재보고 작은 수첩에 기록하세요. 목이 뻣뻣하거나 두통이 느껴지는지 체크하세요.
가족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부모님께 눈 증상의 중요성을 알려드리시고 가족들의 걸음걸이나 시야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6개월 이상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병원 예약을 하세요. 눈에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안과와 신경과 동시에 진료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무지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출혈과 고혈압의 위험한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신호와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